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K리그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광주FC 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저는 그 지난번 맞대결이 굉장히 치열했었잖아요. 울산에서 문수구장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광주가 이제 먼저 골도 넣고 했었는데 이제 울산이 그걸 뒤집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승리를 광주가 따내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가 이제 전북을 잡아내기도 했었고 맞나요? 지난 라운드? 지난 라운드 맞죠? 하여튼 그런 경기들을 보여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야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아버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슈팅이 안 나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 어떤 이 팀의 상황과 콘셉트를 잘 이해하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버님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팀의 경기력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축구를 할 수밖에 없고 슈팅이 왜 안 나왔는데 그게 왜 재밌는 부분인지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오늘 방점을 두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전반전 끝나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스탯이라고 하죠. 그 어떤 경기 통계. 전반전 경기 통계를 보면은 울산이 슈팅 2개, 근데 유효 슈팅 0개. 그 다음에 광주는 유효 슈팅 하나, 근데 전체 슈팅도 하나. 이런 경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좀 다른 경기 양상이 됐죠. 그럼 전반전에 그럼 이 두 팀의 경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도 몇 번 말씀하시던데 슈팅 제일 많은 팀이 울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팀이 광주인데 왜 이 두 팀이 전반전에 3개밖에 못 때렸냐, 이거를 이해해야 저는 이 두 팀의 경기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혹시 그 격투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한 상대들 혹은 이제 두 팀 다 이렇게 뚜렷하게 해서 내용을 잘 꾸려가는 팀들끼리 만났을 때 의외로 재미없는 경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빈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빈틈을 안 주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광주랑 울산의 경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중원에서 얘네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야 되는 경기지 슈팅을 누가 더 막 때리고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두 팀 다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도 잘 완성된 팀이고 울산도 완성된 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저는 색깔은 광주가 더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만 울산은 선수 개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고 뭐 국가대표팀에 갖다 놔도 거의 뭐 무방할 정도의 선수들이 많이 있는 팀인데 이 팀이 허술한 축구를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이 양 팀이 슈팅을 8개씩 9개씩 막 서로 해서 15개 막 나왔다, 양 팀이 전반에만. 그렇다 그러면 그게 좋은 축구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하는데 상대한테 슈팅을 8개씩 9개씩 내줘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2개와 하나 나왔던 전반전이 저는 굉장히 빡빡했고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반영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전반은 저는 광주 쪽에 6 정도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바둑아를 불러올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장면들이었냐면 울산도 잘했어요. 울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울산이 일반적으로는 그 선수층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 걸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좀 전력이 처지고 뭐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많지 않은 광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통제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후방에서 공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잘하니까 이쪽에 투입시켜놓고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뭐 딱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제 울산 같은 스타일들이나 볼을 점유를 많이 하는 팀들은 대체로 여기서 볼을 돌리다가 여기에 들어가면 수비가 어떻게 될까요? 전방 압박하려고 하던 애들도 여기를 도와주러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풀어가지고 나오면 그쵸? 여기 밀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 선수들이 따라 내려가겠죠. 수비 도와주러. 그럼 이렇게 막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뒤로 나오면 이쪽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넓어지거든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넓어졌잖아요. 이 선수가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여유롭게 공을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깊은 위치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윙포워드에 있는 선수한테 깊이 투입이 되면, 이 선수들도 도와주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선수가 올라오긴 하지만 같이 다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공이 뒤로 딱 빠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대 진영으로 밀고 올라가려면 공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밀고 나와 이렇게 있는데 전방 압박 들어온다 그럴 때 여기서 단번에 빵 쳐가지고 넘겨놓고 올리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공을 돌려가면서 깊은 위치에도 투입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러면서 이 수비 선수들은 이쪽에서 이제는 공을 잘 돌리니까 이쪽에서 수비 라인을 진치게 되고, 이제 울산 같은 팀은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가둬놓고 이제 패면서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이제 빈 공간을 찾아가는 스타일의 팀 아닙니까, 울산이? 근데 이게 전반전에 이런 장면이 거의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점유율도 제 기억에 거의 뭐 그 광주 쪽에 6 정도 줄 수 있을 정도였고 울산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광주가 굉장히 경기 운영을 잘해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광주가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울산의 경기 플랜을 정말 잘 괴롭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던 장면들을 보시면은 전방 압박을 이제 토마스가 들어가면 다 같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엔 안 들어가죠. 처음엔 기다리죠. 여기서 기다리다가 뭔가 애매하게 준다 그러면 이제 달려들죠. 그러면은 이제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지, 이거를 뜬금없이 여기다 롱볼 빵 차는 팀이 아니니까 울산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줄 때 이 선수가 여기를 붙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움직여주는 선수는 이렇게 해서 맨투맨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해서 줄 데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쪽이 볼이 이렇게 나가면 이거를 롱킥을 유도하거나 측면에 내보내면 다시 이 선수가 이쪽 땡기고 이 선수가 같이 나가는 거죠.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공이 일로 나갈 때 압박 들어가면 이게 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선수가 여기를 그냥 뛰어 들어가면서 압박하고, 여기는 받으러 내려오면 여기 압박하고, 여기 움직이면 여기 같이 압박하고, 줄 데가 없게. 그러면 이걸 롱킥을 차게 만들면 이게 아웃이 되게 만드는 형태. 네.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광주가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 나오는 방식도 너무 좋은 게,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공을 뭐 수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바짝 붙어 있으면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이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으면 여기 공 줄까요? 애초에 안 주겠죠. 공은 애초에 안 줄 거고, 이 선수가 이걸 떨어뜨려내기가 쉬워요. 왜냐면 공 받을 때 처음에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계속 붙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서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비는 이 선수가 이쪽 패스길 나가는 거나 이쪽 패스길 나가는 거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간격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예상을 해서 여기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팀적으로 잘 만들어진 팀들이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렇잖아요. 준비를 시켜놔야 돼. 우리가 이 선수가 10번 선수가 여기는 5번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팀 전체가 볼을 이렇게 돌리게 유도한다는 거로 보셔도 돼요. 수비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볼이 갈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비를 잘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이 선수가 압박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갈 때 여기 꼭 안쪽에 들어와 있던 선수가 성실하게 같이 압박을 나갑니다.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후반에 힘이 떨어졌던 건데, 여기 압박하는 게 힘들죠, 당연히. 15m, 20m를 또 뛰어와야 되는데, 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해서 공을 하나 낭비시키면은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방 압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선수들이 중앙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수비 나오는 방식도 측면에 나가는 거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앙 쪽을 지키면서 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역시 이종희 감독님이, 제가 전술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이 디테일도 잘 잡아주시고, 선수들이 그런 움직임을 다 같이 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수 개인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팀적으로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울산이 사실은 중거리 슛 두 번이었잖아요. 김민혁 선수랑 박용우 선수 슈팅 그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할 만큼 공격을 너무 잘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가 잘했다. 6 정도 주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울산한테도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울산이 지난 경기 때 좀 사실은 고전을 했습니다. 문수에서 먼저 골도 먹었었고 이강인 선수가 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골도 먹었었고 전반적으로 광주를 한번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수비가 한 명씩 제껴지면서 어려운 경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이번 경기 보니까 울산이 또 울산답게 경기를 좀 잘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울산 선수들이 사실 저는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울산이 K리그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 돌리는 거는 뭐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탑이죠. 그런데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광주나 포항이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울산 같은 스타일한테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수비 전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면 좀 하나가 안 좋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은 팀들이면은 무조건 전방 압박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공격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압박해가지고 상대 수비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온 거, 공격으로 역습을 나온 거를 반드시 차단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안 될 때 안익수 감독님 축구, FC 서울 축구.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좀 최근에도 이제 수원에서 안 좋으시긴 하지만 김명수 감독님이 강원에서 안 좋을 때 축구 보면 대체로 그렇죠. 점유율 높아요. 볼 돌리는데 볼 뺏기면 그냥 쳐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안익수 감독님 축구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르디올라처럼 혹은 뭐 위르겐 클롭처럼 공 뺏기는 순간 즉시 압박해가지고 빠르게 딱 해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이 그렇게까지 전방 압박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레벨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잘 통제를 했습니다. 울산이 나름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광주는 되게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울산 선수들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파울로 끊었어요. 전반에 계속 파울 숫자가 나오는데 울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제가 기억에 8개까지인가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규성 선수도 파울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끊어내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지연이죠. 지연. 우리도 수비 내려놓고 수비하면 우리도 안 당해. 너 역습하는 게 무섭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빠질 것 같으면 딱 파울로 끊어면 그런 거를 이제 유럽 축구에서 당연히 씁니다. 이게 유럽 축구에 당연히 쓰는 거고 이걸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죠. 이거 치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르디올라는 전략적 파울이다 라고 해서 그게 검색하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했던 게 이제 뭐 부스케츠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꼭 그냥 가가지고 툭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것들 파울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이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전반전에 광주의 역습을 제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지훈 선수 슈팅 하나를 제외하고는 슈팅을 안 준 거죠. 왜냐하면 역습 줄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수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울산이 준비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그 정지훈 선수가 하나 이쪽 하프 스페이스 이쪽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김영근 선수가 아마 등졌던 장면이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한 장면이었냐면 광주가 사실은 뭐 측면에서도 이제 뭐 아산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뭐 돌파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울산 선수들 상대로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개인 기량들이 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1대1을 이기고 들어온다? 이게 상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수비적으로는 어차피 한 명씩 더 많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주로서는. 그러니까 뭐 앞에다가 때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우당탕 이렇게 하는 팀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위치가 여기를 이제 공략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잘 보시면 전반전 내내 그 이민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지만 여기 들어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틈만 나면 이 선수가 벌리면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게 광주가 잘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풀백이 저기 와 있어?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언더랩 나가거나 여기서 그럼 이 선수가 들어와 있으면 오버랩 나가거나 이런 거 자꾸 이제 흔들어 놓는 게 좋았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쪽을 확실히 울산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쪽에 누가 한 명 뛰면 꼭 이규성 선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김민혁 선수가 따라가가지고 이쪽을 제어하는 장면들이 꼭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경기 후 인터뷰를 봤더니 홍명보 감독님이 통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에는 광주가 잘했어요. 광주가 잘했는데 울산에 안 당했거든요. 전혀. 울산에 전혀 안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울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광주 얘네들 수비 잘하는 거 알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거 하는 거야. 하는 데까지 해보고 대신에 이제 역습당할 때 파울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갖추고 하프 스페이스 안 주고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왜냐? 날도 더운데 후반 되면 퍼진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 측면 계속 압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압박해요? 이거 공격할 때는 많이 뛰어야 되고 또 수비할 때 많이 뛰어야 돼. 김한길 선수가 나갔잖아요. 오늘. 그잖아요. 측면 선수들, 엄지성 선수도 전반 끝나고 들어오고.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선수들의 그 체력 선보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은 아는 거죠. 요거 광주가 아무리 잘해도 90분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개인기량 좋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후반전에 그럼 우리도 이제 걔네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은 한결 수월하게 경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전반에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 틀어줘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뭐냐면 각자의 그 처지에 맞게 경기를 한 겁니다. 광주는 우리가 전력이 떨어지니까 전반에 좀 전방 압박하면서 울산 괴롭히고 거기서 한 골 넣고 싶었던 거고, 울산은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좀 강하게 나올 거고 원래 그런 팀이니까 그럼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서 얘네 체력 떨어질 때까지 우리 플레이를 계속 견지를 하되 유지를 하되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수비에 일단 더 잘하자. 그렇게 나온 경기죠, 사실은.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는 느끼셨겠죠. 울산이 뭔가 좀 편해 보여요. 약간. 왜냐면 간격이 전반만큼 촘촘하지 못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덥진 않은, 광주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햇볕이 막 쨍쨍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간격이 벌어지면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면 개개인 기량 좋은 선수들이 훨씬 편하게 축구할 수 있는 판이 깔리죠. 그러니까 울산은 그걸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실점 장면에서 이준 선수가 조금 급했죠. 물론 킥이 좋기도 좋았는데 나왔으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헤딩이, 박용호 선수 헤딩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골문 앞에 서 있었으면 사실은 그거 그냥 잡는 볼이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날라오는 거 골키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로 해가지고 잡는 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미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조현우는 다 막아요. 아산이 거 그냥 그 프리킥 그 굴절됐더라고요. 막아버려. 막 다 막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개인 기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준 선수가 여전히 이제 K리그에서 좋은 골키퍼 중에 한 명으로 보일 수 있죠. 물론 뭐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김경민 선수랑. 그렇지만 이준 선수가 뭐 포항에서도 좀 고찰했었고, 근데 조현우는 대표팀에 가고 그냥 몇 년째 계속 K리그 1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같은 경기 때문에 꼽히는 거죠. 그게 좋은 팀이고 강팀이고 골키퍼한테 10억대 20억대를 쓸 수 있는 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 모여가지고 저는 울산이 오늘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후반전에는 뭐 울산도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 이제 마무리가 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죠. 괜찮은 기회들이 계속 있었는데, 뭐 마틴 나담 들어온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고 이쪽 저쪽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광주도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실점을 조금 먼저 하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에 조인우를 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측면 쪽에서도 뭔가 일이 터지려 그러면 자꾸 울산 선수들이 속아주질 않죠.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속아주질 않고 거기서 이제 막 차단하고 막 뛰어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광주가 득점을 하지 못한 경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광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울산은 울산답게 잘했고요, 광주는 또 광주답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효 감독님 인터뷰가 되게 좀, 저는 이정효 감독님 인터뷰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솔직하세요. 홍명보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안 해요. 우리 못했는데 자꾸 제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인터뷰 하시는 분들. 뭐가 안 됐냐고 물어보면 공격이 잘 안 되고 수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하거나, 뭐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고맙다, 뭐 열정이 보인 것 같다. 저 이런 말 안 좋아해요. 열정이 없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K리그에.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꼬집는 거는 좋은데, 뭐 이긴 게 뭐 선수들의 열정 덕이다 그러면 안 되죠. 선수들이 잘한 건데, 잘한 거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고, 못한 거는 막 꼬집어서 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 잘해주시는 지도자들이 이제 디테일한 면이 좀 있는 지도자들이신데, 홍 감독님도 오늘 그렇게 평가해주신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이정희 감독님도 조금 선수들이 너무 좀 울산을 이기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잘했다,
우리 잘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기고 싶었다는 마음이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좀 오버페이스했어 우리가 이렇게 읽혔어요 저는. 우리가 좀 광주 선수들이 잘 되니까 전반에 조금 힘을 많이 뺐던 것 같아. 그다음에 좀 막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뭐 이렇게 앞서가려고 했던 것들, 의욕이 앞섰던 거 보자.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적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또 광주답게 되게 잘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습니다. 보면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끊기죠. 영네요. 아버지는 이런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경기여가지고 즐겁게 본 경기. 다음 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저는 광주 같은 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이제 백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토마스가 힘이 빠져 있지 않을까. 끊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이 이렇게 제가 화면에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면 그 영상도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할 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경기를 들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번 보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급한 것 같아요. 마무리가. 가볼게요.